문학 중에서도 이제 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뭐 선생님들도 많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 그런데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항상 부딪히는 견해가 있어요. 시는 감각이다. 아니다. 암기다. 시는 감각으로 봐야 되는가, 암기로 봐야 되는가를 놓고 이제 굳이 따진다면은 감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우리가 보통 시를 공부하는 건 진짜 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죠. 그냥 수능을 보려고 그러면 문제는 뭐 해법문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시가 몇백 편인데요. 뭐 한 2, 300편 되는 것 같아. 가끔씩 정말 이제 내다 할 때 낼 게 없다 싶어가지고서 어디서 좀 비슷한 거, 이상한 거 가져오기도 해요. 현대시 중에서 조금 덜 유명한 거 이런 것들.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암기만 해가지고 이게 다 대응이 안 돼요. 2, 300편을 다 외운다? 안 돼요. 그리고서 이 2, 300편이 아닌 시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암기로 진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암기보다는 감각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많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감각으로 가르친다. 암기로 되겠냐? 감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암기를 까내리고 내가 가르치는 게 맞다. 이러는 교사도 있더라고요. 인간국 중에 보니까 그걸 또 홍보를 하더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감각으로 보는 게 맞기는 맞지. 암기보다는 감각이 맞아요. 근데 그런 감각이 있을 것 같으면 애초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 감각이 있다. 그 정도 감각을 자기가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크게 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먼저 하고 이 암기를 한 다음에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파악을 해서 감각을 살려야 돼요. 시가 주어지면 일단은 주제가 뭔지, 여기에서 어떤 소재가 중요한 소재인지, 그 소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들을 먼저 본 다음에 그것들을 달달달달 보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를 이해를 한다. 라는 것은 새로운 감각을 깨우치는 거다. 팔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라. 사람이 있는데 팔이 하나 갑자기 쑥 생겼어. 그러면 갑자기 팔이 하나 더 생겼다. 그 감각을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내가 팔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럼 그걸 어떻게 움직여야겠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다고요. 잘. 사람의 날개가 생긴다고 갑자기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감각을 중시해서 감각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너한테 지금 날개가 있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날개가 지금까지 있는 줄 모르는데 날개가 있었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움직이는 법을 전혀 몰라. 근데 날개 있으니까 나가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뭔지 이것부터 가르치고 암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감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를 가르칠 때 하나를 놓고서는 거의 해체를 해버려요. 시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 소재 뭐 해서 여기서 이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고 이 표현법이 왜 사용됐는지, 역설이면 역설의 역할이 뭐고 여기서 뭐가 역설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찢어서 하나하나 잘라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이해를 시켜요. 하나씩 그러다 보면 감각이 생겨. 감각이 생기지가 않더라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를 해요. 자기가 그것을 직접 활용하지는 못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까지는 알 수가 있다고. 그것까지만 돼도 시가 굉장히 쉬워져요. 없는 감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시 공부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좀 간단한 걸로 갑시다.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구시가를 보면은 여기 거북이가 나오고요. 거북이 머리라고 그러죠. 자, 이 구시가의 주제가 뭐죠? 구시가의 주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혹은 이제 배운 걸 기억하고 있다면은, 최근에 공부한 적이 있다면은,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왕을 기원하는 거예요. 왕을 바라는 겁니다. 왕이 왔어요. 우리한테 우두머리가 생겼으면 하는 기원이에요. 이걸 알고자 하면 뭘 알아야 돼요? 구시가의 배경설화. 가야에서 주변에 이제 삼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생기고 나서 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왕이 없나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와서 자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럼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가르쳐준 노래를 가서 불렀더니 하늘에서 알이 6개가 내려와서 그게 가야 육국의 주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게 구시가의 배경설화예요. 그냥 주제만 가르치고서는 모르지. 근데 주제를 가르치는 건 왜 가르치는, 주제를 가르치고 이 배경설을 가르치는 건 무엇 때문이냐?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런 시가 나왔다. 자, 주제가 뭐냐? 이런 게 주제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가 만들어졌구나. 왜 이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북아. 라고 해서 거북이를 불러요. 왜 거북이냐? 왜 하필 거북이냐? 거북이의 상징성을 따져야죠. 그냥 거북이는 뭐다? 거북이는 무엇을 상징한다? 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걸 상징하는지 알아야지.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 굉장히 신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그게 신수에 해당하느냐? 왜 신령스러운 동물이고, 왜 이 거북이가 이제 기원의 대상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줘야지. 그냥 거북이는 신령. 이것까지만 암기시키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교육이 되는 거고, 자, 거북이한테 빌었어. 왜 빌었어? 자, 거북이한테 빈다는 것은 그런 거라고 한 감각만 가르치면 그것도 잘못된 거. 거북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왜 신령스러운 동물이냐? 거북이는 일단 오래 살고요. 장수하는 동물이죠. 생긴 것부터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사는 게 어떻게? 수중양용. 물과 뭇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거북이는 굉장히 특성이 강한 동물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동물, 신성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는 신의 사자 혹은 용왕의 사자, 용왕의 신화 이 정도로 이제 일컬어져요. 그리고 용하고 통합니다. 용의 상징성으로 통해요. 거북이의 특성과 생김새 이런 것들이 용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거북이한테 빈다라는 것은 용한테 비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이거를 가르쳐줘야 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거북이한테 그것을 빈다. 신령스러운 동물에게, 신성한 동물에게 그것을 빌었다. 신적 존재에게 그것을 빌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내놓아라. 그럼 머리의 상징성은 뭐냐? 왜 머리를 내놓아라 그러지? 왜 머리를 달라고 그러냐? 자,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우두머리. 머리는 왕.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것만 딱 가르치면은 X. 머리는 왕을 뜻한다. 왜? 머리는 우두머리. 리더를 뜻하는 거예요, 리더. 흔히 어떻게? 조직의 리더다. 그러면 조직의 머리다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는 우두머리다, 리더다, 왕을 뜻한다. 이 과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른 상징성도 있긴 한데 그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네오노체는 구워서 먹으리라고 해서 마지막에 구워 먹는데요. 왜 구워 먹어? 갑자기 그렇게 막 빌다가 왜 갑자기 구워 먹어? 이건 뭐다? 협박이다. 구워 먹으려는 건 협박이다. 딱 여기까지 가르치면 안 된다. 왜 협박을 하느냐?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면, 정말 원하는데 그것을 정말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진다. 그래서 협박까지도 하게 된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게 이 구워서 먹으리의 의미가 된다. 입으로 이렇게 이 암기와 감각을 깨우는 과정, 이것을 같이 연결을 시켜야 그게
제대로 가르친다. 제대로 공부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감각으로 가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감각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감각부터 가르친다? 이거는 틀렸다. 차라리 그럴 바에 암기를 시키고 말지. 암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몇 명은 감각을 깨우칠 테니까.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암기부터. 그 다음에 뭘 한다? 왜 그런지를 과정을 파악해서 원리를 파악해서 감각을 만든다. 그러고 난 이게 감각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를 봐도 대략적인 단서만 있으면은 아 이거는 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